근데 순간 그렇게 느끼는 저희가 이해가 되니까 잘 가르친다고 느끼는 그럼 당연하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봐. 그러면 모르는 게 어딨어. 수업 반에서 제일 집중해서 듣는데 그 이게 다 되잖아. 내 펜 어디 갔어? 까만색. 나 아까 집에 이러고 간 거 알아? 얘 비웃는데요? 네 전수업 오늘 애들 고등학생 애들 놀러가 휴가이 없거든. 그리고 샀냐 펜? 아니요? 이거 샀어. 아니 내 까만 펜 어디 갔지? 원래 있었어. 있었어? 나 다 뭐야? 있어. 나 지금 이거랑 이거밖에 없긴 한데. 이거. 나 가다 보니까 이러고 간 거야. 왜요? 안무랑구. 이게 뭐? 이 새끼가 어디 지금? 근데 이런 건 왜요? 어디 저기 저건 줄 알아. 애들이 뭐라고 했는데? 가이드. 딱 가이드북장이잖아. 네. 골프가. 내일 이러고 골프 갈 거야. 그래요? 근데 지금 땀 나간 거 왜 다 젖었어? 곁땀 났어. 겨털 너도 있잖아. 요즘 다 있어. 민혁이 어제 나한테 까가지고 자랑했어. 곁털 있다고 자랑했어? 민혁이가 꼬털도 있다 자랑했어요. 소리야. 당연히 이제 지금 너네들은 아직 이게 섞여 있잖아. 애기랑 큰 애들이랑. 예? 자, 봅시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아저씨. 자, 우리 분산영역을 수소결합 그쪽만 한번 간단히 한번 볼까요? 이지하죠. 니네 거기 단원의 제목은 바로 어떤 거냐면 분자 간의 힘이라고 하는 게 단원의 제목이야. 그런데 이 분자 간의 힘이라고 하는 건 분자라는 입자가 나온단 말이야. 분자는 NaCl은 분자 1가 아닐까? 아니에요. 그거 알아요? 화합물이에요. 그게 누가 몰라요? 그거는 적당한 대답이 아닌데요. 할 뻔.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어디 펴야 돼? 아니죠. 깜짝 놀랐네. 지금 몇 분 쪽에다 걸어놓은 줄 알고. 자, 여러분.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닙니다. 분자는요. 뭐로만 이루어진 게 분자냐면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게 분자예요. 이거 단순하지만 되게 중요한 거야.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게 분자예요. 그런데 단 뭐는 제외냐면 자,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거 중에서 분자가 아닌 거 뭐야? 셀륨. 지랄하네. 뭐야? 자, 이런 불량금들. 그게 뭐지? 자, 단, 흑연, 다이아몬드, 석영. 이런 거는 다 제외입니다. 소화물이잖아요. 석영은요? 설마 빼고. 제가 먹을 수 있어. 자, 석영은 SiO2죠. 다이아몬드 C솔리드, 흑연도 C솔리드죠. 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뭐가 니네 눈에 보여야 되냐면 사실. 무한대. 여기도 무한대. 그쵸. 네. 얘도 무한대. 그럼 너네 이 분자가 무슨 분자냐면 이렇게 생긴 분자란 말이야. 무슨 분자예요? 저게 뭐야? 마늘분. 나눌 뿐. 아, 분자, 분모할 때 분자. 자, 그럼 봐봐. 이 분자라는 건 나뉘어진 입자야. 그런데 무한대면 나뉘어진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얘도 없죠, 얘도 없죠. 그러니까 분자가 아니야. 자, 일단 분자는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거야. 예. 오케이? 네. 그럼 분자의 언어적 의미는 어떤 입자를 분자라고 한다고요? 나뉘어진 입자. 그럼 왜 나뉘어졌을까? 너랑 나랑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 잡아당길 힘이 약하니까 강하니까? 약하니까 바로 그거야. 능력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자라고 하는 것을 일컬을 때는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다는 건 분자 간의 힘이 어떤 힘이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는 거냐면 분산력. 약한 힘이라는 말이 베이스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약하게 당기니까 이들은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기본적으로 높을까 낮을까? 맞아요. 그럼요. 자, 얘네들은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어떻다고요? 낮다고요. 자, 녹는 점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TV. 지랄하네. melting point고요. MP? melting point고요. 네. 그 끓는 점은 뭐라고 그래요? TV. boiling 뭐? PB는 뭐야? PB는? TV 아니에요. TV. T가 뭐야? 템퍼처 보일링. 보일링 템피처. 보일링 템퍼처 해가지고 TV라 적던데. 이영훈 쌤. 이영훈 쌤이. boiling 뭐라고? 보일링 템퍼처. 템피처. T 하고 스몰 B. MPPP랑 오? boiling temperature라고 쓴다고? 진짜. 네. 니네 거짓말하지 마. 이거. 진짜요? 야 여기 있어. 이거 보세요. 진짜로? 나 지금 TV인 줄 알았어. PT도 있고. 그 PT는 이 새끼야. 아니요. 진짜. PT 전착력이고. 원래 TV인데. 진짜 있으면. 야, TV야. 닥쳐. 아, 원래 무슨 수정말. 야. TV예요. 무슨 화학하는 사람이 TV라고 그래. 지금 장난해? 지금 네가 잘못해. 야, 이영훈 쌤 닥쳐. 화학 정체성 몰라. 야, 닥쳐. 진짜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야. 정리를 처음 안 했어. 야, 됐고요.
예.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야. 그럼 얘네들이 낮아요. 원래들이 그러면 보일링 포인트가 낮으면 상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 상하수 액체. 액체. 그 다음에 조금 높으면 액체. 간혹 고체도 고체. 있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이 분자간의 힘은 자 어떤 힘이 전제로 깔리는 거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약한 힘이 전제로 깔리는 거야. 네.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야 됐어 찾지 마 이거나 들어. 여기 자 얘네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구별을 해줄 거니 이거 할 때 이 분자라고 하는 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 설명할 때는 극성 분자끼리의 힘, 무극성 분자끼리의 힘, 극성과 무극성 간의 힘 안 돼. 찾았는데? 그거 네가 잘못 쓴 거야. 아닌데? 아니야 진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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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바태나. TV라 아, 쓰시는데? 진짜? 그래 이거는 다른 의미잖아. 네? 네. 이거 끓는 좀 많은데. 쌤이 끓는 끓는 점이라 했는데. 아, 체크, 노 체크.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아, 진짜 안 돼요. 진짜. 아, T는 아, 안 돼. T 아,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T인데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5세 7이에요. T는 대문자고 이렇게 그 온도 여러 개에서 그걸 표시할 때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아니에요. 끓는 점이라 끓는 점이 끓는 점 자, 끓는 점 TV. 아싸싸싸싸싸싸싸. 자, 그렇지? 자,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분자간의 힘을 우리는 크게 얘네들 분자를 크게 구별하면 극성하고 무극성으로 나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분자간의 힘은 극극끼리, 무무끼리, 극무끼리. 네. 오케이? 네. 그렇다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바로 뭐가 있냐면 너네들 이제 이미 한번 배웠으니까 쌍쌍. 분산력이라는 게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럼 분산력을 언어적으로 풀 땐 분자량이 낳은 힘이야. 자, 누가 낳은 힘이라고요? 분자량이다. 그럼 이 얘기는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량이 크다. 잡아놓은 게 힘이 어떻다는 거야? 크다. 그럼요. 그건 많이 흘려가고 어떤 걸까? 같다. 아주 같은 힘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산력이라고 하는 건 자, 너네들 머릿속에는 뭐 때문에 생기는 힘이라고요? 분자량. 분자량 때문에 생기는 힘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뭐라 그래? 분자량이 낳은 힘. 자, 이렇게 썼다가 지웁니다. 이건 내가 표현하는 거야. 그럼 분자량 때문에 생긴 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분산력이 무엇과 관련이 있니? 라고 한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 분산력이라고 하는 건, 자, 이렇게 쓸 거야. 거시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무엇과 관계 있는 힘이라고요? 거시적이 뭐예요? 크게 보면, 아, 클것자. 크게 보면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도 크기 때문에 끓는 점도 어떻다는 거야.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된다. 이게 기본이야. 그런데 분산력이 진짜는 뭐냐? 이걸 알아야 돼. 진짜는 뭐냐? 이 분산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온을 한번 그려볼 거야. 자 네온을 먼저 그려 몇 번? 18번. 10번. 10번. 그럼 얘 10번이면 K껍질에 전자 몇 개? 개. 2개. 그 여덟 다음에 개. 8개. 이렇게 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하나 둘 셋 넷. 이 친구들 이렇게 막 전자들이 막 고르게 퍼져 있잖아요. 근데 전자는 가만히 있어 움직여. 움직여요. 그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전자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소리. 자, 너네들 움직이다 아, 보면 두 번째 전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쪽으로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자,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델타.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그래? 편교현상. 오케이, 치우칠 편자, 극 할 때 그 극자. 예. 그러면 편극은 바로 뭘까요? 전자의 쏠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너네 봐봐.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분명히 약간 무극성 분자였죠. 네. 그런데 극성.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를 극성. 띠게 되죠. 예.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분명히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서 전기가 없었는데 전기를 띠게 되었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전기를 띠게 되었죠. 유도상사. 그렇죠. 어머나. 그럼 얘가 한쪽으로 몰려왔어. 그럼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네온 입자도 어떻게 되는 거야? 헐, 뭐야? 얘가 전자가 왔네? 그럼 여기 있던 전자들이 나 쟤 졸라 싫어. 나 저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가죠. 예. 그럼 여기 또 전자 없어지고 여기 전자 늘어나죠. 허, 뭐야? 그러면 연결. 분명히 얘도 무극성이었는데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뭐야? 불마가 됐네? 유도쌍극자. 그럼 얘도 유도쌍극자고 얘도 유도쌍극자죠. 그러니까 둘이 막 뿌리니까 서로 어떻게 돼? 붙어요. 이리 와.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이렇게 유도쌍극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인력.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는 거야? 분산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전자가 많을 때 많이 치우치겠어? 전자가 적을 때 많이 치우치겠어? 많이. 당근이죠. 그러니까 분자량이 클수록 전자의 개수가 어떻다고요? 커진다. 많으니까 편극도 잘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유도 쌍극자의 극성도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겠죠. 그래서 분산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 커진다고요. 그래서 분산간의 인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지. 커지니까. 아 인력. 아 이거 여러분. 천력인 줄 알았어요. 천력. 분산 인력이야? 네. 분자량 때문에 생긴 인력. 당연하죠. 그래서 이들의 끓는 점도 어떻게 된다고요? 높이가 커진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잖아. 그럼 뭐가 나오냐면 H2, N2, O2 O2, Cl2 예를 들어볼까? 자, 얘의 분자량 2. 자, 분자량 2 얘는 28 얘는 32 얘는 71 자 그러면 전자의 개수 세볼까요? 그럼 전자의 개수는 이 친구가 4개. 2개 1번이잖아 1번 1번. 그럼 얘는 7번이니까 7번 살이 2개니까 14개 이건 16 16개 16개 이거는 17번이니까 34개 전자 개수가 많아지죠 2 그런데 보니까 그러면 편국도 당연히 얘로 갈수록 많아지겠죠 예. 그럼 그걸 증명하는 게 뭐라고요? 분산. 그들의 죄송합니다. 분산력이 당연히 그쵸. 갈수록 커지죠 당연하죠. 그럼 그걸 증명하는 게 뭐야? PP. TV. 자, 나 원래 이거 끓는 점 외우라고 하는데요 벽 어딘가에 보면 마이를 외우는 적 있어요 끓는 점 수위치 마이너스 253도 닥쳐 마이너스 196도 마이너스 186도 마이너스 34도야 34. 그러면 너네 봐봐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분산력이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미시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 맨날 시험 보니까 마이너스 253. 아 저기 있네. 그니까 새끼들 다 써놨잖아 그러면 269가 없는데요. 269 헬륨 1, 2, 3, 4, 5번. 저희도 써도 돼요? 269 헬륨 저희들 써도 자 그럼 봐 지금 이제 미시적으로 들어갈 건데 요런 거 까먹으면 안 돼? 미시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수소기체와 헬륨기체를 봐봐 이들의 분자량은 수소는 2고 헬륨은 4란 말이야 예 자 이게 진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얘네들은 전자의 개수를 세잖아요 그럼 전자의 개수를 세면 이 친구는 2개 이 친구 2번이니까 2개야 그렇다면 끓는 점은 누가 더 높을 거니? 헬륨. 16 아하 왜요? 분자량이 더 크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거시적으로 보면 분자량으로만 따지면 되겠죠 예 그런데 미시적으로 보잖아요 분산력이 뭐야?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전자의 편극에 의해서 생긴 힘 그렇다면 영향을 미치는 게 분자량 말고 하나가 더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가 뭐니? 엄청나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표면적 그럼 여기는 H2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 따위로 생겼죠 그런데 헬륨은요 겁나 커요. 그냥 아니죠 주기율표 오른쪽 위로 가면 반지름 작아지죠 당연하죠. 그럼 얘는 발리-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니까 전체 표면적이 되게 크죠 네. 예 그런데 얘는 하나밖에 없는 단 원자 분자 쪽 네. 그러니까 전체 표면적이 요거밖에 안 되죠 작아요. 그럼 너네 봐봐 자 전자의 쏠림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자 중요한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요 지금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애들은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저쪽 끝까지 쏠림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얘는 여기서 가봤자 요만큼밖에 못 가죠 네 그럼 쏠려 있어야 되는데 지랄하고 얘는 어떻게 돼? 다시 돌아오기 쉽죠 왜? 표면적이 작으니까 자 돌아오면 극성이 사라지죠 네. 그럼 극성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건 동그란 애야 길쭉한 애야 길쭉한 애. 그럼요 자 동그란 애와 길쭉한 애 엄청난 차이점 표면적 그럼 표면적이 클수록 자 중요한 거야 뭐가 잘 일어나냐면 편극이 잘 일어납니다 그럼 결국은 끓는 점이 누가 더 높다는 거야 H2 왼쪽 그럼요 수소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253도인데 헬륨은 끓는 점이 290. 마이너스 269도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 거시적으로 분자량이 많이 차이 나면 사실은 거기서도 실제로는 전자의 개수인데요 얘네들은 분자량으로만 비교해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뭐라고요? 바로 전자의 개수가 똑같으면 그들의 뭘로 판단하는 거라고? 표면적 그러니까 자 이걸 설명을 다 들었어 사실 그냥 묻고 싶었는데 애들이 정시처럼 대답 못할까봐 기회를 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거는 편극에 영향을 주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1번 분자량 2번 표면적 이렇게요 됐나요 여러분? 네.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너네 봐봐 예를 들어서
프로페인이 뷰테인이 있어. C가 4개, H가 10개째인데요. C가 4개가 이렇게 배열된 친구가 있고요. 나머지 다 H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이번엔 C가 4개, H가 4개, 10개 똑같은데 하나, 둘, 셋, 넷. 수소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아 이거 뭐야? 다 똑같은 거야? 네. 그런데 얘는 길쭉, 얘는 두둥실. 표면적이 표면적 누가 왼쪽, 더 커? 왼쪽, 얘가 더 왼쪽. 크죠? 예. 그럼 똑같은 뷰테인이라 하더라도 끓는 점은 누가 더 높아? 왼쪽, 얘가 더 왼쪽. 높아요. 얘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0.5도시고요. 얘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1.5도시예요. 이런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린 뷰테인이죠. 평범한 뷰테인, 노멀 뷰테인이라고 하는 거 몰라도 돼. 이런 것들은 무슨 뷰테인이? 오, 좀 애가 좀 이상하게 생겼네. 아이소뷰테인. 사실 아이소는 EQUAL이라는 글이 써요. 니네 영어는 몰라요? Equal. 퀄는 그래요. 얘랑 이름만 똑같아. 이런 뜻이에요. 이름 같은데 뭐가 달라? 구조가 다르죠. 화학은 구조가 다르면 아무리 이름이 똑같아도 동명이인, 성질이 다른 겁니다. 오케이? 네. 자, 이건 밑이죠. 이거는 뭐라고요? 거시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되고요. 그럼 이번에는 뭐가 나오는 거니? 자, 다시 한번 분산력은 누구의 편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전자의 편극. 자, 편극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요? 분자랑 편극. 그렇지. 분자량과 표면적. 예. 오케이? 그러면 편극이 뭐라고요? 쏠리는 전자의 거. 쏠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전자의 쏠림이야. 오케이? 그런데 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전자의 쏠림은 사실은 무조건 다 일어나는 거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전자가 있는 모든 물질은 전자의 쏠림이 어떻다고요? 다 일어난다고요. 더워? 아니 그냥 안 그렇네요. 어머. 자, 전자가 있는 모든 물질은 전자의 쏠림은 항상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극성 분자 간의 힘을 보세요. 그럼 극성 분자는 너도 전기를 띠고 나도 전기를 띠네. 그럼 우리 어떻게 이리 와 우리 뿔만 끌어당기자 이렇게 되는 거지. 가는데요? 저 새끼 뭐야? 지금 거부하는 거야 이 나쁜 새끼? 자, 그런데 자 잠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네. 무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편극 일어난다고 그랬죠? 네. 그럼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는 편극이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당연히 일어나죠. 좀 아까 내가 뭐라 했죠? 편극은 누구의 솔림? 전자의 전자가 있는 모든 물질은 분산력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는 여기는 분산력도 있고 극성 분자 간의 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어떤 걸 생각해야 되니? 이건 화학원에서도 내가 설명하는데 그 3단원을 안 해가지고 우리 분자라는 걸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하면 뭐와 뭘로 나뉜다고요? 무극성 분자랑 극성 분자. 그런데 사람들은 분류의 천재예요. 극성이 좀 센 놈들만 따로 모으죠. 극성이 좀 센 놈을 무슨 따로 분류했어. 뭐라고 할까요? 강극성. 지라상. 병신들 진짜. 자, 극성이 좀 유소상극자. 센 놈을 수소. 그렇지. 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소결합. 수소 결합 물질이라고 부른다고요. 결함이에요. 결합 이 새끼야. 수소 결합 물질. 그러면 수소 결합 물질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당연하죠. 오케이? 그러면 도대체 수소 결합 물질이 뭐니? 극성이 왜 세니? 자, 극성이 센 이유. 전기음 성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전기음 성도가 큰 놈이 바로 누구예요? F 또는 O, O N, 또는 N. N. 그렇지. 이것이 그렇지 핸드폰. 자, HF는 누구와 결합하는 거냐면 H와 F 또는 O 또는 N이. 현대폰. 얘 내가 영상 저기 링크 걸은 거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요. 너안 들었어요. 새끼들 나한테 진짜. 안 엄마한테 들었다고 물어봐. 그랬잖아. 자, 이 새끼들 들었어요. 들으라니까. 1.25배속으로 들었어요. 1.5배속 2배속으로 들었어요. 2배속은 안 돼! 내가 항상 얘기하지. 자, H와 F 또는 O 또는 N이. 지우 잘생겼네? 당연하죠. 지우야, 이마 이렇게 딱 보이고 머리 이렇게 넘겨봐. 괜찮아요. 잘생겼네. 머리 넘기면 1번 아니, 그 사무라이예요. 잘생긴 걸 지금 이 머리카락으로 가린 거야? 네. 너 1번 사무라이잖아. 자, 그럼 F와 F 또는 O 또는 N이 윤석열. 네. 건조. 닥쳐. 직접 건조. 공유결합한 물질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직공.
이렇게 결합한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지? 수소결합. 수소결합 물질. 아이고 문제. 그런데 조용히 해. 얘네들을 조금 설명한다면 수소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건 이들과 이들은 전기음성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H하고 F는요. H는 전기음성별로 2.1, 9자. 4, 4.9. 1.9. 그러니까 얘가 얼마 차이가 나? 1.9. 그럼 분명히 여기 가운데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데 F가 뭐라 그래? 너 이리 와 씨. 오빠 개 많이 가져와. 이만큼 끌어당기죠. 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난 좀 센 마이너스 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냐 난 좀 센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센 센? 센 마이너스 센 플러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들 자체가 뿔마가 강하니까 극성도 어떻다는 거야? 강하다는 강하다.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 형용사 집어넣어 볼까요? 형용사요? H와 꾸민말 직접적. H와 전기 음성도가 큰 진짜 저. 가장 큰 거, 두 번째 큰 거, 세 번째 큰 거. 큰 FON이 어떻게 공유하고 있어야 돼? 직접 공유. 이게 왜 직접 공유가 중요하냐면요. 그래야지만 여기 전기 음성 차이가 생기죠. 그럼 봐봐. H하고 F죠? 그럼 H하고 O. H하고 O하고 결합한 물질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물. H2O. 시험에 나왔어요. 나왔어. 그러면 H하고 N 있죠. 이게 그러면 그래서 NH2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O하고 H하고 결합한 물질 오. C2H5OH C2. 아, 에탄올. 에탄올.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얘만 이렇게 공유 결합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아, 그래서 그 화학 문제 풀 때 저랑 거 많이 났어요. 그럼요. 그럼 봐라. HCHO 이렇게 써놔. 자, 얘는 수소결합 물질일까 아닐까? 아니. 맞아요. 아니지. 어쩌나 H나 자, C나. C가 C, 있잖아. H, 이거가 O. 아니래. 자, 직접이 한 다리 건너요. 아니네. 이렇게 한 다리 건너면 절대로 수소결합 물질이다 아니다. 아니. 아니다.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수소결합은 여러분 보세요. 매웠네. 자, 이게 물 분자잖아? 네. 그럼 얘가 물 분자면 그 이웃하는 물 분자 이렇게 또 하나 있죠. 네. 그럼 이웃하는 물 분자가 있으면 요거는 절대로 수소결합이 아니야. 이거는 공유결합이죠. 그럼 수소결합은 점점점점. 한 분자의 H와 이웃하는 분자의 이웃 다. O 사이에 작용하는 비교적 강한 점점점. 정전기적 인력. 오케이? 자, 그런데 봐. 아 저거 싫어. 수소결합 물질의 그 다음 포인트야. 그럼 이래서 뭐가 어떤 건데? 얘네들은 극성이 강하니까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보다 끓는 점이 어떨까요? 높아요. 많이 높죠. 그쵸. 많이 높죠. 자, 여기다 비교해볼까요? 자, H2S. 얘는 수소결합 물질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지만 극성 분자야. 잠시만요. 자, 얘 극성 분자야. 네. O2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무극성. 무극성 분자죠. 무극성 물질이니까. 자, H2O. 극성이면서 무슨 결합 물질이야? 수소. 수소 방금 전에 결합 물질이죠. 네. 자, 그럼 너네 봐. 얘네들 OX 할 거야. 분산력. 있냐? 자, 얘 분산력 있어? 없어? 다 있어요. 있죠. 다 있어요. 있죠. 그 다음에 쌍극자 간의 힘. 극성과 극성 사이의 힘. 얘. 자, 있어요. S 있어. 그런데 얘는 극성 없어요. 분자니까 없어. 있어요. 얘는 있어. 결합력. 없어요. 자, 없고 있어요. 수결이라고 해야 되지. 이- 얘는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얘만 없어요. 있죠. 자, 분자량 비교해볼까요? 그럼 얘는 세 가지 힘이 다 있는 거죠. 네, 존나 커요. 그러니까. 그럼 분자량은 이거, 니네 분자량 아나? 알죠. H2S? 알죠? H2S 알죠? 42. 자, 미안해. 35.5 34. 더하기. 문제 다 알려주니까 됐어. 자, 이거 32. 32. 얘네 분자량 비슷하네? 네. 얘네 끓는 점을 비교해볼까? 끓는 점은 얘는 영하 60도. 이거는 영하 183도. 자, 그럼 너네 봐봐. 얘네들은 분자량은 비슷한데 끓는 점이 얘가 많이 높죠. 180도인데요? 얘가 많이 높죠. 네. 오케이? 그 이유. 얘는 극성 분자. 얘는 무극성 무극성 분자. 분자니까. 분자량이 똑같으면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끓는 점이 많이 높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무조건 그렇지 않아.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그럼 얘는 봐봐. 분자량 18밖에 안 되죠. 그런데 네. 끓는 점이 무려 몇 100도씨. 도야? 100도. 왜? 무슨 결합 물질이니까. 수소결합. 그럼요. 자, 수소결합 물질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수소결합은요,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보다 끓는 점이 높다. 분자 간인력이 크다. 아, 됐나요? 네. 그게 포인트야. 오케이? 수소결합이 되려면 예전에 어떤 애가 과거 면접 가가지고 내가 맨날 이거 수소결합 핸드폰 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핸드폰이라고 해가지고
이 녀석이 너 죽는다 그랬다니까. 떨어졌어요? 붙었어? 뭐 핸드폰 이전에 붙었어요? 선생님 무섭겠지. 아 얘가 외우느라고 용을 쓰는구나 핸드폰. 나도 해야겠다. 왜요? 지겨워지나. 그러지 마. 너 의사 자? 거라며. 그럼 너네 봐봐. 이게 바로 너네 분자간 인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 새끼야. 자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EBS 순. 자 어떤 27쪽에 EBS 12번 보세요. 27쪽에 12번. 12번 문제 넘겨서 이게 지금 그런 문제들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가나다가 나왔는데요. 이지하네요. H2, pH3, SiH4. 자 기억 분자량 거시 거시기 끓는 점 거시 거시기죠. 자 나다는 분자량이 되게 비슷하죠. 네. 분자량이 비슷한데 자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pH3 뭐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15쪽에 제일 속 밑에 두고 있어요. 인이 있죠 인. 그래서 내가 이걸 인질이라고 하죠. 그럼 NH3 점점이면 pH3 점점. 이거 비공유자적상이죠? 그럼 NH3가 극성이면 pH3도 뭐라는 거야? 극성.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뭔 얘냐면 가는 수소결합 물질, 나는 단순한 극성 분자, 다는 무극성 분자. 다 같은 물질도 처음 봐요. 자 여러분 14쪽에 C 밑에 뭐 있어? S CSI. 까비. CSI가 인지를 잡았어. OES 폭식을 알고 모르면 안 돼. 내가 너네들한테 굳이 세로줄로 외우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 CSI야. 그럼 CH4랑 SiH4는 CH4가 목성이면 SI 발음도 안 돼. H4도 목성이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 기니디 합 찾아볼까요? 이자리. 가는 맞는 말이죠. 맞아요. 나도 맞아요. 분자 사이의 힘은 나가 다보다 크다. 맞아요. 여러분 분자 사이의 힘을 증명하는 값이 뭐야? 끓는 점. 끓는 점. 그럼요. 끓는 점.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분자 사이에 분산력이 작용하는 거 이거 말도 안 되죠. 분산력은 이게다. 없다. 다 있죠. 됐나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자, 그림 가는 이거 누구야? 13번 문제. 이거 똑같이 누구예요?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예요? 물. 물이죠, 물. 그 옆에 헐 얼음이다. 그럼 얼음이라고 하는 건 H2와 H2O가 결합하는 거죠. 자, 거기 점점점 결합. 무슨 결합이야? 이온결합. 아이, 저기 진짜 너 진짜 이온 결합 너 진짜 아니 죽겠나 너? 헷갈려요. 아니 뭐가 용어가 헷갈려요. 용어만 헷갈려요. 이온은 금비. 그리고 예 그쵸.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HF는 딱 봐도 무슨 결합 물질이어야 돼? 이온결합. 아니 수소결합. 아니 수소결합 10번 해봐. 수소결합.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HF 무슨 결합 물질이라고요? 수소결합. 수소결합 물질. 그런데 남은 그림은 꿀말을 띄긴 띄는데 그래 좀 약한가 봐. 그러면 그 밑에 그림 보세요. 그 밑에 그림은 애가 양쪽에 똑같은 그림으로 생겼죠. 예. 그럼 양쪽 사이즈가 똑같으면 저기를 띄어 못 띄어? 못 뛰어요. 그렇지. 이건 H2나 N2나 이런 걸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남원의 아래 그림 보니까 편극! 뿔마! 그러면 남원의 위에 거는 쌍극자간의 힘이고 밑에 거는 유도 쌍극자간의 힘이죠. 여러분 학원에서 유도 쌍극자라고 배웠어요? 유발 쌍극자로 배웠어요? 순간 쌍극자라고 배웠어요? 유도쌍극자요. 셋 다 같은 말이에요. 유발 쌍극자, 유도 쌍극자, 순간 쌍극자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앞에 말 붙고 쌍극자 나오면 그게 다 그거야. 근데 원래부터 쌍극자는 아무것도 안 붙습니다. 네. 이 말 이해했어? 네 당연하죠. 다 안다는 얘기죠? 솔직히죠 이런 건. 그 정도. 알았어. 자, 그러면 액체 H2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액체 힘들다. 액체 H2O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니은 디귿. 니은이 뭐예요? 니은 쌍극자간의 힘이잖아. 쌍극자간의 힘. 네. 기억은요? 기억 그냥 그 뭐냐 수소결합. 이온결합인가? 수소결합. 수소결합 해가지고. 네. 디귿은 없어? 디귿 유로쌍극자잖아요. 여러분 분산형 아니에요 그거? 다 있어요. 다 있어야죠.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쉣. 자, 디귿 유도쌍극자간의 힘인데 유도쌍극자는 전자의 뭐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편극 때문에. 편극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자의 편극은 모든 분자에 너 왜 눈 비기적거리고 지랄이야?
간지요. 이거 안 돼. 저기 각막 손상돼. 졸려요. 어머, 나쁜 새끼. 저 정말 쉬어야 돼요. 한 대 때리세요. 어디 때릴 때가 있다고 때려. 고. 종아리? 자, 다시. 지우 오면 하시죠. 분산력은 전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에 다 있다고요. 맞아요. 이온결합 물질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온결합에도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는 이온결합에 대한 분산력은 세 발의 피 같은 힘이야. 그러니까 따질 필요가 없는 거. 빨리 갔다 와 이 새끼야. 자, 됐나요 여러분? 선생님 이거 문제 맞네. 14번 15번 문제 맞는데 다 그 힘이네요. 그 문제 그 틀린 것 좀 해주시면 돼요. 지금 무의미 안 돼? 아니 그래도 왜냐면 그 다음 진도로 나갈 거야. 지금 이게 그거예요. 알아요. 그 다음 윤범이는 그 다음 고체도 시험범이에요. 괜찮아요. 용범이 괜찮아요. 고체 안 해줘도 돼? 고체랑 고체 아니고 그 농도랑 그. 좋아요. 농도로 바로 들어갑시다. 해주시면 안 돼요? 뭘요? 이용호 쌤한테 지금 봐. 니네 시험 대비 할 때 윤범이 잘 들었지? 그래요? 어머! 나쁜 새끼. 몰랐어요. 근데 이거 니네는 지금 니네 시험 대비가 아니라 예스. 니네 지금 학투 공부하는 거야. 예 그럼. 자, 그 다음에 뭘 한번 볼 거냐면 농도를 한번 볼 거예요. 농도. 자, 농도는 어디 머리 펴야 아파. 이거 쉽던데요? 어디 펴야 돼요? 농도 쉬워요. 배웠어요 농도? 네, 어디 펴야 돼요? 당연하죠? 너무 싫어. 누가 안 배웠어? 안 배웠어요? 지랄하네. 54쪽. 뭐야 배웠는데요? 배웠어. 아니 그니까 좀 기다려봐 좀. 이 새끼들아. 저희 한국인이어서. 이거 화원은 아니야. 화원에 나오는 농도에다 추가됩니다. 이거 안 맞죠? 몰라요. 자, 1번. 여러분. 농도라는 건 사람이 정한 거야. 그래요? 사람이 정하니까 거기에다가 왜요? 이런 거는 부적절한 단어예요. 네 이름을 시영이라고 했어. 너 왜 시영이야? 이렇게 묻는 거는 무의미한 질문이라는 거죠. 왜 태경이야? 강태영 쌤? 자, 그러면 농도라고 하는 거는 용액에 진한 정도죠. 설마 용액이 뭔지, 용질이 뭔지, 용매가 뭔지 이런 걸 모르는 방식이 알죠. 없겠죠. 당연하죠. 그럼 용액이라고 하는 건 소금물 같은 거잖아요. 용질은 소금, 용매는 물. 자, 그렇다면 소금물 속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따지는 방법을 우리는 몰랄 농도. 4가지를 배웁니다. 예. 첫 번째가 퍼센트 농도. 그럼 퍼센트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그건 병신이고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자, 퍼센트죠? 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똑같은 거야. ppm이 나옵니다. PPM. 네. 그 ppm은 요거 분의 요거 똑같아. 예. 곱하기 이것만 10의 6제곱으로 들어가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m이라고 하는 말은 million. 피콘. 아니. 이거는 PART, part per million. 그래서 이거는 100만 분의 몇 개 들어있니? 그러니까 3ppm이란 그대로 한번 너네 봐봐. 야, 도대체 3ppm이 무슨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금물 10의 6제곱g 속에 소금이 몇 그램? 3g 들어있는 거야. 그럼 너네 봐봐. 100분율은 소금물 100g에 소금이 1g 들어있으니 1%잖아. 예. 그런데 소금물 10의 6제곱g 속에 소금이 1g 들어있는 거야. 1ppm. 농도가 진한 거야, 묽은 거야. 묽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숫자가 매우 작으면 퍼센트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쓴다고요? ppm을 쓴다고요. 오케이? PPM. 이거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 ppm이 무슨 의미인지. ppm.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화학 원에서 저 새끼 진짜 화학 원에서 배우면 뭐가 나와? 몰농도. 그럼 이거는 용액분의 용질은 똑같아. 네. 그런데 여기 자 용액분의 용질은 똑같아. 근데 이름이 왜 몰 농도니? 용질에 뭐가 들어가서? 몰수가 들어가서. 그럼 이것만 질량이 뭘로 바뀌는 거야? 부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 이걸 외울 때 몰농도는 large n, 부피는 v 볼륨, 몰수는 n. 그래서 우리 항상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럼 n은 mb, 노래는 뮤비. 노래는 뮤비. 꼭 기억하시고요. 왜 너무 유치했어? 애기. 몰수죠. 대놓고 붙지는 못하고 막 몰수를 어떻게 구해요? 뮤비로. 6.1 곱하기 10의 23이잖아. 닥쳐. 안 되죠. 저 아보가도 아니에요? 여러분
1몰이 뭐야 그랬는데 그거 먼저 말하면 그건 화학을 못하는 화학식량. 사람이라고. 화학식량. 그럼 1몰은 식량 그램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화학을 배운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자, 그럼 몰수는 미리 노래를 부르면 몰수가 나오네요. 까먹었네? 예. 그럼 얘네들의 단위는요. 몰이니까 MOL. 자, 단위가 중요하죠. 몰 per liter. 이거를 한꺼번에 뭐라고 쓰는 거야? large M. 이건 이제 화학원에서 나왔죠.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몰랄 농도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죠. 몰랄 농도. 이거는 몰수까지 똑같죠. 예. 이름이 몰 농도, 몰랄 농도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럼 얘네들은 분자가 똑같아요. 용질의 몰수는 똑같은데 자 밑에가 바뀌는 거야. 이걸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용액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죠. 편하죠. 이 지랄 같은 거야. 거기다가 또 너네가 물에다가 소금을 녹이면 부피가 살짝 늘어나지. 네. 자꾸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지랄 같죠. 그럼 아예 변하지 않을 값을 쓰는 거야. 소금을 타도 변하지 않는 값. 그게 바로 뭐냐면 물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뭘로 들어가는 거니? 용매. 용매 질량분의 용질 몰수야. 그런데 단위도 봐. 그래. 얘는 뭐로 똑같아? 그램 아니야. 이때는 물이 킬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에이씨 지금 안 배웠으니까 처음 듣는 거잖아. 배우는데요? 킬라그램. 아 배웠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아직도 안 되죠. 몰퍼 뭐라고요? 킬로그램. 자, 몰랄 농도의 단위는 뭐라고요? 몰퍼 킬로그램.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small m. 오케이? 또 자, 그러니까 봐봐. m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요. small m, 몰랄 농도. 뭐라고 읽는다고요? 몰랄 농도. 라지 m은 뭐라고 읽어요? 몰 농도. 몰 농도. 몰랄. 오케이? mol은 뭐예요? 몰수. 몰수. MOL은 리고. 재미없어. 아, 눈 아파. 아, 나 눈알 빠질 것 같아. 쉬고 가시는 거 어떠세요? 자, mol이 뭐라고요? 몰농도. 몰수. 물수. 플러스에서 가서 라지 m이 뭐라고요? 몰농도. 스몰 m은? 몰랄 농도. mol은? 몰수. 그런 걸 까먹었네. 자, 그럼 봐. 이 여기 농도 부분은요. 이거를 가지고 다 바꾸는 거야. 그런데 다 똘똘하니까 알겠죠? 여러분. 네. 2%란 무슨 뜻일까요? 100g 안에 2g이 들어있다. 오, 자 이거 용자 빠진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매질액이라고 부릅니다. 용자 빼고 용용용이잖아. 용용용 매질액. 자, 그럼 이런 매질액인데 2%란 용액이 몇 g일 때? 100g일 때. 용질이 몇 g 들어있는 거야? 2g. 그래서 용매가 몇 g이야? 그래. 98g.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되죠? 왜 98g? 아니 100에서 200. 아, 100 중에 2. 그럼 아까 이해 거 3ppm이란 무슨 뜻이라고요? 10의 6승. 10의 6제곱그램 속에 3. 3g. 여기는 생략. 생략. 그치? 자, 0.2몰이란. 자, 너네 답해봐. 0.2몰이라는 거는 몰 퍼 리터잖아요. 예. 자, 분모가 뭐라고요? 1리터 속에. 뭐 1리터. 오, 아, 용매. 용매. 워터. H2O? 용액 부피. 자, 뭐 1리터 속에 용액. 용액 1리터 속에 용질이 얼만큼 들어있다고요? 0.2 MOL 들어있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섣불리 구할 수 없죠. 왜냐면 빼게 하려면 뭐가 똑같아야 돼? 단위가 똑같아야 되죠. 네. 이래서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섣불리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럼 이거를 일단 그램으로 바꾸고 이것도 뭘로 바꿔야 돼? 그램으로 바꾸고. 그럼 이거 그램으로 바꿀 때 뭐가 필요해? 얘 식량이 필요하죠. 오케이? 그럼 이거 질량으로 바꾸려면 부피를 질량으로 바꿀 때 얘 뭐가 필요해? 밀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밀도와 식량만 있으면 다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맨날 이걸 다 알려준다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0.2m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1kg 속에 1kg에서 용매. 그러니까 뭐 1kg? 용매 질량 1kg. 용매 1kg, 1000g 속에 용질 0.2몰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용액이 얼마인지 얘랑 더하기 하는 병신은 네, 없어요. 없겠죠. 지우 진짜 돌리네. 그럼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 식량을 이용해서 g으로 바꿔야. 그러니까 너네 봐봐. 우리 화학원 1단원에서 배우는 게 몰 질량 바꾸는 거잖아요. 맞아요. 부피 개수는 20.4리터. 좀 덜 중요해요. 거기서 망했네. 뭐 아니 그거 이제 하잖아? 되게 쉬워질 거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가 중요한 거야? 단위. 화학 식량과 몰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오케이? 그람. 예. 그럼 이거를 계속 바꾸는 게 니네들이 해야 할 문제인 거야. 자,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54쪽에 2번 문제. 거기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를 보니까 딱 벌써 뭔가 막 질량이 막 주어졌죠. 네. 자, A 수용의 간화에 대한 자료인데 A의 화학식량 바로 알려주죠. 예. 60, 가의 밀도 1.03 바로 알려주죠. 예. 그럼 가와 나 중 한쪽에만 A를 첨가해서 농도가 같아졌대. 그럼 얘네들의 농도를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 첨가했는지, 누가 더 진한 건지. 자, 그런데 하나 외울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농도를 4가지를 배웠잖아요. 사실 얘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얘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세 개가 많이 나오잖아? 특히 환산하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거 외울 겁니다. 나는 이 수많은 환산하는 것 중에서 사실은 딱 한 가지만 외우라고 합니다. 요거 환산하는 거. 퍼센트 농도랑 몰 농도를 환산할 때 어떻게 할 거니?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어떡해, 지우! 지우야! 세상 가도 돼요. 퍼센트 농도랑 요 문제 풀고 잠깐 쉴게. 퍼센트 농도랑 몰 농도랑 환산하는 거. 안 돼, 보기 들어와. 퍼센트 농도랑 몰 농도랑 환산하는 거 외울 겁니다. 예. 자, 몰 농도는 자, 여러분 분자량 기호 뭐라고 썼어요? 양형에서? M. B. E. 분자량을 M이라고 썼다고요? 예. 네 맞아요. W. W는 질량이 뭐 배운 거냐? MW라고 쓰죠. 이렇게. 말이 돼요? 네? M이라서. M이라 썼는데요? 그럼 몰 농도는 뭐라고 써요? 그 선생님이 그거 물 농도는 M 쓰고 M. 밑에 농도를 붙여요. 아 맞다. 농을 써요. 이래서 우리가 화학 시험 망하는 거야. 우리 미스터 영어 쌤이 짧게 하고 약간 잘못. 미스터 영어 줄여서 미영 쌤이.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몰레큘러 웨이트란 뜻이에요. 몰레큘러는 뭐예요? 몰레큘러 분자야. 몰레큘이 뭔지 몰라요? 영어 분자야. 분자. 하네. 그래서 이거 몰레큘러 웨이트에서 이거 뭐라고? 분자량. 진짜. 아니면 FW. 포워드. 아, 포뮬러. 아 포뮬러. 포뮬라. 포뮬러가 뭐야? 공식. 그래, 식. 아. 식량. 아. 식량이 뭐의 줄임말이야? 화학식량의 줄임말. 포워드 식. 자, 뭐라고? 포뮬러. 근데 이제 이거는 니네들은 잘 안 써니까 이렇게 쓴다고. 몰레큘러 웨이트. 몰레큘러 웨이트. 이게 뭐라고? MW가? 몰레큘러 웨이트. 분자량. 네. 분자량. 네. 그런데 너네 봐봐. 아니 라지엠을 분자량이라고 쓰는 거는 좀 그래. 자, 뭐 여하튼 중요한 게 아니야. 여호. 그럼 몰농도는 외우세요. 식량분의 10 D/퍼. 이게 화학원에서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들어가면 아까 뭐라고 했어? 자, 이거를 바꾸고 리터를 g으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 식량과 밀도. 근데 이 10은 갑자기 어디서 등장한 거니? 여러분 퍼센트 농도는 곱하기 100이잖아. 몰 농도 리터니까 밀리리터로 고치면 얼마야? 1000. 그래서 이거 2개 사라지고 10 하나 남은 거야. 예. 그 다음에 이 농도가 진하면 이 농도도 클 거 아니야. 예. 얘랑 비례고 10 곱했죠. 그럼 분자량으로 나누게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하죠. 오케이? 밀도가 클수록 질량이 큰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량분의 10D야. 자, 식량분의 뭐라고? 10D. 자, 몰 농도는 뭐분의 뭐? 쳐다보는 거야? MW는 10D. MW가 뭐라고요? 몰레큘러 웨이트. 그렇지. 뭐 식량분의 10D 해도 되고 분자량분의 10D 해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네. 자, 일단 이거는 이것만큼은 외우기야.
내가 이것만 알았는데 어떤 개새끼들 막 이거 다 외워가지고 막 다 외우면 좋죠. 땡큐죠. 하지만 굳이 머리도 나쁜데 다 외울 필요는 없죠. 머리 아파. 나 진짜 머리 깨질 것 같아. 좀만 쉬죠. 이거 하나 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지우가 잘 알았어, 너 갔다 와. 여기 쉬는 걸. 이거 이런 거 볼 수 있어? 좋아요. 그럼 봐봐. 지금 내가 조금 아까 공식을 알려줬잖아. 그럼 누가 더 진한 용액인지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나번을 몰롱도로 바꿀 거야. 무조건 나가서 지나죠. 아니. 가번을 몰롱도로 바꿀 거야. 네, 왜냐면 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가에 몰롱도는 퍼센트를 바꾸고야. 그 몰롱도는 얼마야? 0.5죠. 그럼 0.5는 식량은 60분의 10 곱하기 밀도 얼마래? 1.03 곱하기 퍼센트 이거잖아요. 일본 아니죠? 일본 아니고 아니 저 밀도를 못 봤어. 밀도를 못 봤죠? 자 그럼 퍼센트 빨리 구해봐. 얼마야? 20분의 1. 진짜? 1.03분의 3 1.03분의 103 뭐? 1.03분의 3? 103분의 300 103분의 300 퍼센트야? 예. 자 그런데 그 옆에는 몇 퍼센트가 봐봐? 20%. 20%. 자 누가 더 큰 숫자야? 20%가 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첨가를 해야 된다는 그쵸. 거죠. 그런데 얼만큼을 첨가해야 되니? 자 22g. 이제 너네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맞는데. 분석 매질액 이거는 농도의 기본템이에요. 오케이? 자 매질액 분석하는 건 농도의 기본템이야. 자 분석해 볼 겁니다. 여러분 0.5몰 0.5몰 예. 100ml 와! 0.5몰 100ml니까 0.1리터다. 어머 뮤비다. 자 뮤비 자 그럼 뮤비죠. 그럼 용질에 몰수가 나오죠. 용질이 몇 몰 들어있다는 뜻이야? 0.05몰. 자 여기다 쓸 거야? 0.05 MOL이 들어있고요. 용액은 몇 밀리리터야? 1리터. 100 100ml. 밀리리터죠? 그럼 100ml인데 조금 아까 이거 밀도가 얼마라고 나왔어? 1.03. 그럼 1.03이면 100ml는 몇 g이야? 103. 103g. 오, 굿자. 자, 0.05몰이면 화학식량 60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몇 g이야? 3g. 굿자! 이게 이거야! 그러니까 너네 봐봐. 지금 매 모르지만 지렉을 알죠? 네. 그러니까 매까지 구할 수 있죠? 네. 매 몇 g? 100g. 이게 바로 가를 분석해 놓은 거야. 쉬운데? 누가 잘 쉬었다. 오케이? 그런데 나 봐봐, 나. 자, 나가 용액이 몇 g이야? 100. 용액이 100g일 때, 자, 20%니까 용질이 몇 g 들어있는 거야? 20g. 오케이? 예. 그리고 지금 물은 몇 g이니? 80g. 자, 그런데 여기다가 알파를 첨가해서 얘랑 숫자가 어떻게 만든대? 같게. 1번이.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 20배 이상. 103분의 뭐야? 3 플러스 알파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103분의 3 플러스 알파. 100분의 20. 20. 아하. 아하, 오예. 소수 나오는데요? 오예. 아니면 이거 100으로 바꿔도 돼. 소수 100분의 나와요. 대신 이걸로 뭘로 바꾸면 돼? 80. 근데 80. 소수 나와요. 소수 나요. 안 나와 20이 나와. 오, 나 2번 맞았어. 2번이야. 2번이야 20이야. 어떤 새끼가 소수라고 그랬어? 이 새끼요. 20이 소수예요. 20이 1과 22밖에 알 수가 없어요. 22도 소수잖아요. 아니 자. 소수가 그 23도 소수임. 22.1 그거 22.0. 소수임. 자, 됐죠, 여러분? 네. 오케이?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 지금 내가 뭐가 되게 중요하다고? 분석, 매질액 분석. 농도에서 요구하는 건 항상 매질액 분석이야. 근데 분석이 왜 어렵다고? 어떤 건 용매, 어떤 거는 용해, 어떤 거는 용질. 일단 영상 봐요. 오케이? 그것만 알려주는 거야. 그럼 나머지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겠죠. 이제 안 쉬어도 되죠? 아니요. 아니요. 예. 너네 밖에 나가서 떠들면 안 되는 거 알죠? 알아요. 알죠. 어차피 끝나가지고 안 돼요. 누가 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네? 진짜 쉴 거야? 안 돼. 니네 쉬면 집에 가야 돼. 괜찮아요. 아, 그쵸. 안 돼. 어떻게 하세요? 아니 내가 아침에 나 새벽에 일어나야 돼. 안 돼요. 안 돼요. 저희 방학 교수 진짜 잘 거예요. 저희는 괜찮아요. 싫어 안 돼. 다수결의 원칙.
나 내일 4시 40분에 나가야 돼. 쬐끔만. 지금 어디 가요? 수업하고 좀 이따 그냥 골프. 골프 치러 가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어디 가셔요? 파주? 가기 싫어. 어디까지 가세요? 파주? 내가 운전하고 가야 돼. 이거 어디까지 가세요? 논산. 논산 훈련소. 가까운데요? 30분이면 가잖아요. 자, 그 다음. 저 시험. 야, 지금 쟤 월요일날 시험이라고. 아니 괜찮아요. 뭘 괜찮아? 네가 시험 봐. 네가 괜찮아 이 새끼야? 이 세대지. 지랄하네. 자, 닥쳐. 그만. 3분만 쉬시죠. 안 돼. 3분도 안 돼. 2분 다 끝나고 쉬어. 2분 30초. 다 끝나고 쉬어. 안 돼. 2분 안 돼. 1분 맞는다. 50초 안 추워. 40초. 안 추워. 안 추워. 저희가 건너 떠들어서 뜨겁게 해드릴게요. 안 추워. 안 추워. 닥쳐. 좀만 쉬고 싶은데. 니네 쓰레빠고 난 운동하나. 내가 더 잘 뛰어. 뭐 쓰시면 돼요. 뭐? 유범아, 집에 가서 이렇게 한 대 때려. 자, 주머니에 뭐 이렇게 많아. 어우씨, 나 진짜 이러고 왔어. 아까 진짜 올 때 이러고. 빼시면 돼요. 올 때도, 갈 때 이러고 와가지고 올 때도 이러고 왔어. 뭐 저거 쉬자. 안 돼. 내가 쉴 건데 그걸 왜 유범한테 물어봐? 근데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컨디션이 너무. 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어. 너네 기체 반응의 법칙 아니 피부는 누렇다. 기체 방정식 할 때 피부는 누렇다. 피부는 누렇다 할 때 그 공식은 기체의 종류와 관계가 있어요? 기체의 몰수와 관계가 있어? 몰수. 뭘수? N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기체의 종류하고는 관계없고 기체의 몰수에만 관계하는 거죠. 맞아요. 기체의 종류에는 관계가 없고 맞아요. 중요한 말이야. 맞아요. 기체의 뭐하고 관계없다고요? 종류와는 관계없고 기체의 몰수. 자 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액도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 물에 끓는 점 몇 도시죠? 100도씨. 100도씨. 자 물에다가 소금이나 설탕 넣으면 끓는 점이 똑같아 올라가. 올라가요. 자 끓는 점이 올라가는 정도. 네. 얘네들은요 설탕을 넣냐 포도당을 넣냐 똑같아요.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몇 g을 넣냐가 중요해요. 아니요. 아니요. 몇 몰이 네, 맞아요. 들어가느냐가 우리 중요합니다. 그램이에요. 오케이? 네. 이 물은 몇 도씨에서 얼어? 100도씨. 영수. 영수. 100도씨. 낫겠다. 바닷물을 잘 얼어 안 얼어? 안 안 얼어요. 어느 점이 네, 낮아지죠? 화물이어서 그래요. 자 아까 끓는 점 어떻게 됐죠? 높아져요. 너 화합물이 뭐야? 끓는 줄 사실. 화물 2가지 이상이 그게 섞여 있는 거죠.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화합한 거야. 화합한 거. 광을 배운 사람이 섞여 있다라는 완전. 표현을 그렇게 막 쓰면 안 됩니다. 섞여 있는 건 혼합이고요. 노란 건조랑 섞여 있어. 니네들이 음식물을 먹으면 걔네들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화합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면 안 돼. 자, 다시. 물에 끓는 점 100도보다 어떻게 되죠? 아니. 소금물에 끓는 점은 맞아요. 물보다 높아지죠. 그럼 소금물에 어느 점 물보다 낮아져요. 그런 걸 고유명사로 씁니다.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오케이? 내림. 그런데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거와 어느 점이 내려가는 것은 용질의 종류하고는 관계가 늑다. 없어요. 용질의 무엇에만 몰수. 몰수에만 관계한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녹해.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용질의 종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용질의 종류하고는 어떻다고요? 관계없고요. 용질의 종류하고는 관계없고요. 글씨 쓰기 싫어. 용질의 무엇에만 몰수. 관계가 있다고요. 몰수. 몰수에만 관계가 있다고요. 이런 걸 우리는 용액의 총체적인 성질, 총괄성이라 부릅니다. 자, 용액의 총체적인 성질이 뭐라고요? 정말. 용질의 뭐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종류. 종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용질의 무엇에만 비례한다고요? 그런데 이 용액의 총괄성을 내가 지금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하나만 얘기했잖아요. 이게 하나야.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리면 고유명사야. 뭐라고요?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근데요? 그게 뭘 봤어요? 자, 그거 하나, 아니다. 또, 셋. 이렇게 용액의 총괄성에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저 새끼 봐라. 저 새끼 봐라. 너 집에서 뭐 하고 왔어, 너? 네? 뭐 하고 왔어, 집에서 너? 아우, 고관절, 아우, 고관절. 피했죠? 고관절이 아니, 아니, 아니. 아 어디에요? 고관절 여기잖아요. 그 무릎이지, 이 새끼야. 고관절 여기 아니에요? 고관절이 여기야. 높을 꼬. 허벅지와 엉덩이가 붙어 있는데. 높을 꼬도 그러면 여기. 자, 아니, 아니, 아니. 너 죽는다? 너 일어나서 들어. 너무 힘들어서 그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안 돼, 일어나서 들어. 자, 내가 여기다 어떤 단어를 쓸 거냐면, 증기압력이라는 단어를 쓸 거야. 증기압력? 그 다음에 여기다가, 끓는 점, 오름, 끓어, 어는 점, 내림, 어네. 끌어내. 그 다음에 어디선가 들어봤을 단어, 삼투압이라는 단어. 완전. 이렇게 세 가지. 삼투현상. 자, 그럼 봐. 얘네들은 전부 다야. 전부 다. 무언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용질. 용질의 종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용질에 무엇에 관계 있다고요? 몰과 관계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몰수에 관계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증기압력은 몰 분율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은 몰 랄농도에 비례합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삼투압은 몰 농도에 비례합니다. 아 이렇게 쓸데없이. 자, 용질에 몰수에만 관계하는 게 맞아. 그런데 완전히 비례한다라고 할 때는 증기압력에 관련된 건 몰 분율에 비례. 그럼 증기압력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커피 있다. 카페. 자, 이렇게 커피와 물을 한번 비교해 볼 거야. 여러분, 이렇게 여기다 물을 넣어놨어. 그럼 물표 내에서 증발 일어나? 아니 일어나요. 일어나죠. 이거 우리 어디서 한거 같지 않아? 증발은 표면하고 벽면하고. 동적 평형. 기억나? 했다고. 그럼, 자, 중요한 거야. 아니. 자, 물 표면에서 물 분자가 증발하죠. 네. 자, 물 표면에서 물 분자가 증발하죠. 네. 그럼 내가 지금 여기다가 물 분자가 증발하는 화살표를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에다 증발하고 할 거야. 음축.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를요, 온도를 높여볼 거야. 그럼 물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증발이 더 잘 돼. 증발이 더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자, 용어 하나 할 거예요. 온도에 따른 증발된 기체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증기압력. 자, 이게 뭐라고? 증발된 기체에 생기는 압력. 그런데 증기압력은 언제만 재는 거냐면 동적 평형일 때. 포화 상태. 자, 맞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야. 그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압력이 어떻게 돼? 커지죠. 오케이? 그래서 어디 배웠어. 어제 배운 거야? 네, 그래서 살아났어요. 증기압력이 1기압일 때의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TV. 끓는 점이라고 부르죠. BP. 자, 증기압력이 1기압일 때의 온도를 뭐라고 불러? TV. 끓는 점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너네들 이제 내가 시험을 보내, 나 항상 쪽지 시험 보는 거 알죠? 왜 안 봤어요? 난 이거 하려고. 저번 주에도 안 보고 저번 주에도 안 보고. 니네 다 알았잖아. 그럼 쪽지 시험 보는 화학표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끓는 점이란 이렇게 쓰라고 나옵니다. TV다. 자, 끓는 점의 정의야. 지우야. 네. 우리는 끓는 점은 끓는 온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화학투를 배운 사람은. 끓는 점은요. 여러분, 증기압력은 나가는 거죠? 네. 얘네가 끌어나가려면 바깥쪽에서 대기가 누르는 힘보다 어때야 될까? 세야 돼요. 세야 되죠. 최소 같아야 되죠.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거야. 끓는 점의 정의. 왜요? 자, 끓는 점의 정의는요. 대기압과 증기압력이 어떨 때? 같을 때의 온도. 저 아무것도 안. 여러분,
왜 뭔지. 자, 증기압력과 대기압이 같을 때의 온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끓는 점. 지우야, 끓는 점이 뭐라고요? 대기압과 증기압력이 같이 질 때 온도. 같을 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한다고요. 자, 윤범아, 끓는 점의 정의가 뭐라고요? 대기압과 증기압력이 같을 때 시영아, 끓는 점 대기압과 뭐야? 증기압력이 같을 때 온도를 뭐라고 한다고? 끓는 점. 자, 플레임으로 해봐. 끓는 점은 대기압과 증기압력이 같을 때의 온도이다. 이 말을 살짝 뒤집잖아요. 매우 중요한 거야. 끓고 있는 동안의 증기압력은 항상 뭐라고요? 대기압. 끓고 있다면 그게 온도와 관계없이 증기압력은 중요한 거야? 대기압. 증기압력은 뭐라고요? 대기압. 대기압.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대기압이 항상 1기압이에요? 아니죠. 대기압이 얼마든 끓고 있다면 그때의 증기압력은 뭐와 같다고요? 대기압. 대기압. 그러면 너네 봐봐. 우리는 끓는 점 몇 도시라고 그래? 100도시라고 하죠. 그럼 그거는 바로 얼마일 때냐면 이게 1기압일 때야. 그럼 그때의 끓는 점은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죠. 기준 끓는 점 또는 표준 끓는 점. 우주는 대기압이 몇이에요? 기압이 없지 우리는. 없어? 자, 그럼 잠시 여기 다시 옵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했던 말 그대로 쓸 거야. 증기압력이 대기압과 같을 때의 온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끓는 점. 그렇다면 대기압에 따른 끓는 점 그래프와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 그래프는 같은 말이야. 네. 오케이? 예. 그럼 이 얘기는 모든 온도는 다 끓는 점이야. 즉, 야, 물은 끓는 점 몇 도시야? 20도시요. 라고 말해도 맞는 말이라고요. 네? 오? 자, 물에 끓는 점은 몇 도시야? 100도씨. 20도시요. 라고 20도씨. 말해도 맞는 근데 말이라고요. 이런 셈이 아니잖아요. 압력이 그렇지. 그럼 화학투를 배운 사람은 물에 끓는 점은 몇 도시야? 1기압일 때 100도씨. 그렇지. 1기압을 제시해야죠. 안 배운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배운 사람은 물에 끓는 점 100도시예요. 단 1기압일 때. 그러면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저 기압이 0.1면 끓는 그.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면 물에 끓는 점이 78도까지 떨어진대요. 그럼 거기다가 라면을 못 끓여 먹죠. 78도의 라면은 안 끓죠. 안 익죠. 끓는 물인데 덜 뜨거운 거죠. 28시 24시간 동안 익히면 되잖아. 그럼 불겠지. 끓는 게 아니라. 자, 그럼 봐. 지금 이런 걸 알았어. 그럼 이제 그 다음이야. 여기다가 이거는 그냥 물이잖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설탕을 넣어볼까요? 설탕을 넣어볼까요? 그럼 설탕은 NaCl. 물이 날아가는 걸. 아 소금이구나. 나가요. 자, 설탕은 물이 날아가는 걸 도와줄까 방해할까? 당시에요. 당연하죠. 자, 그럼 여기 이제 그림 여기다 직접 그릴게. 그럼 여기에 설탕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설탕이 있는 여기 물 분자는 증발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 가능. 불가능. 어쩜 불가능. 아, 이거는 설탕이 막 물을 엉덩이 막 누르고 있는 거야? 못 날아가게? 상상하셔야 돼요. 유빈이 그럼 얘들 이렇게 막 누르고 있죠. 얘도 막 누르고 있죠. 헐, 아까랑 화살표 5개로 날아갔죠. 지금 몇 개로 날아가? 2개. 그러면 증기압력이 누구 때문에 낮아졌어? 소금 때. 설탕. 그렇지. 설탕 때문에, 용질 때문에 낮아졌죠. 당연하죠. 그럼 용질 때문에니까 용질이 도와준 거야, 방해한 거야? 방해.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설탕, 방해. 물의 증발을 설탕이 방해한다. 방해했기 때문에 증기압력이 어떻게 됐다고요? 증기압력이 작아져. 낮아졌다고요. 그러면 이런 걸 여기다 제목 씁니다. 증기압력이 내려가는 현상. 이게 용어야. 증기압력 내림 현상. 자, 현상자 빼줘? 그럼 우리 뭐라고 불러야 돼? 증기압력 내림. 그럼 증기압력이 내려가는 일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설탕을 다른 말로? 용질. 그렇지. 그러면 얘네들이 내려가는 걸 완벽하게 누구에 비례한다고요? 몰분율. 용질의 몰분율에 비례한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이게 물이 자 이거 그대로 갖다 집어넣습니다. 얘들아 지금 100도씨야. 그럼 물의 증기압력은 몇 기압이야? 지금 1기압이죠. 76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밀리미터 HG죠? 그쵸? 뭐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아니 그 수은 기분. 700 아. 이거 몰라요? 아니 알죠. 자 760mm HG야. 지금 막 물이 펄펄 끓고 있어? 예. 그런데 어떤 애가
여기다가 야 이상한 소리 들리네요. 어떤 얘기야? 야 자 여기다가 뭐를 넣었어? 설탕을 넣었어. 방이에요. 자, 아주 중요한 계산 한번 정답이 해볼까요? 나왔어요. 여기는 물만 100몰이야. 물만 100몰이야. 그런데 여기는 물 100몰에다가 설탕을 계산 어려우니까 나 바보잖아. 물 90몰에다가 설탕을 10몰 섞었어. 그럼 설탕이 몇 분의 1이 들어있는 거야? 10분의 10분의 1이 들어있는 거죠. 네. 그러면 몰 분율의 비례해서 낮아진다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시험 문제가 그럼 이때는 증기압력이 얼마야? 자, 몰 분율이 몇 분의 몇이라고요? 10분의 1. 그럼 760의 10분의 1이 낮아진다는 뜻이야. 근데 왜 10분의 1이에요? 90에 10이면 더하기 해가지고 100. 100분의 몰 분율은 전체 분의 그것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용질의 몰 분율이 얼마라고? 10분의 1. 그러니까 저 10분의 1 여러분, 자, 몰 분율의 기호는 X를 씁니다. 근데 카이 아니에요? 자, X 용질. 그럼 이걸 뭐라고 읽는다고? 용질의 몰 분율. 용질의 몰 분율 얼마라고? 10분의 1. 그러면 증기압력이 얼만큼 내려가는 거야? 원래 760에 몇 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그러면 193 빨리 빼. 그렇지. 얼마라고? 76 빼면 얼마야? 693. 444 683이야. 죽는다. 684. 694야. 844 그런가? 그렇네. 이때 증기압력이 내려간 건 얼마라고요? 76. 76. 그럼 이거에서 내려갔으니까 그럼 그때 증기압력은 얼마야? 0.9. 그러니까 0.9만큼이죠. 84. 684. 오케이? 밀리미터 그럼 이거는 뭐라고요? 760 곱하기 10분의 1. 이거는 760 곱하기 10분의 9. 그러니까 증기압력은 설탕 때문에 생겨, 물 때문에 생겨? 설탕. 이라 할 뻔 물 와타. 물 분율. 와타. 여러분, 증기압력은 아 증발이지. 증기압력은 물 때문에 생겨, 설탕 때문에 생겨? 설탕. 물 증발이라고 하셨잖아. evaporate 몰라? 자, 증기압력이 진짜. 자, 다시. 증기압력이 내려가는 건 물 때문에 떨어져, 설탕 때문에 떨어져? 물. 아니 그 설탕이 균 싫어. 반대로 얘기했었잖아. 기다려봐. 증기압력은 날아가는 거고. 증기압력 용질 때문에 내려가는 거고요. 그렇지. 증기압력 생기는 건 생기는 거 당연히 물. 물 때문에. 물이- 그렇지. 자, 물이- 그러니까 봐봐. 증기압력이 내리는 건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하는 거죠. 증기압력이 생기는 건 용매의 몰 분율 때문이죠. 네. 오케이? 이해했다 완벽하다. 그러니까 자 여기 뭐라고 쓴다고? 증기압력 내리면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해서 낮아진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분명히 시험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이런 거를 어떤 사람이 얘기했냐면 라울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라우 힘했어. 라울. 라울의 움직이는. 자, 여러분. 이렇게 원래 증기압력을 P0라고 합니다. P0네 P1 더하기 P2. 자, 그래서 증기압력이 내려간 건 델타 P라고 합니다. P는 P 더하기 P.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압력 그냥 비대로. 그렇지. 델타 P는 P0 곱하기 P2. X 용질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응? 그럼 그냥 증기압력 P는 P0 곱하기 X 용매. 많이 했어. 그러니까 지금 쌤이 얘기했잖아. 이것만 알면 돼. 증기압력은 누구 때문에 생긴다고? 증기압력 생기는 거는 물. 그렇지. 증기압력이 시험이다. 내려가면 안 돼. 시험이다. 죽는다. 증기압력이 내려가는 건 누구 때문에 떨어진다고? 내려가는 거 당연히 용질. 그렇지. 됐어요? 당연하죠. 자, 이제 이거 한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여러분, 오르내린 내가 이게 지금 기압에 따른 끓는 점 그래프라고 그랬죠. 하나 이런. 기압에 따른 끓는 점 그래프만 있는 게 아니라 기압에 따른 무슨 점 그래프도 어느 있고 점, 어느 어느 점 점. 그래프도 있어요. 아 저 기체 상태랑. 짝퉁 나이키. 짝퉁. 아니거든. 절대값 더블일 거거든. 절대까지 자, 이게 아, 되게 이거. 이상한. 이거 나왔었는데. 그래. 자,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고액기. 그거 좀 했었어? 삼중자 자, 이거 그대로 들어갈 거야. 여기는 온도. 여기는 압력. 압력. 자, 온도와 압력이죠. 무슨 압력이니? 압력에 따른 끓는 온도, 어는 온도. 오케이?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 끓는 거죠. 요게 끓는 점 그래프.
오. 요거 갖다가 놓은 거야. 네. 고체가 액체로 변하면 녹는 거죠? 녹는 점 그래프. 오케이? 자, 여기는요.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건 승화죠. 승화점이야. 여기는 필요도 없어. 그럼 이게 순수한 물 까만색이야? 네. 그러면 1기압일 때 순수한 물 이제 알죠? 가만색이에요? 아니 죽는다. 순수한 물이면 요게 기준 끓는 점 몇 도씨라고요? 100도씨. 도씨. 순수한 물이면 기준 어는 점 몇 영. 도씨? 영도씨. 그렇지. 그런데 아리아나. 아니 설탕물. 닥쳐. 자, 그런데 무슨 물? 설탕물. 설탕물에 끓는 점 어는 점 이렇게 됩니다. 아, 자, 네. 이제 평행이동. 평행이는 말고 그래서 확장. 미영쌤이 벌어진 와 있자. 미영쌤이 알려줬는데 걸어도. 뉴욕을 자, 벌어진 다리. 벌어진 Y. 양쪽으로 벌어진 Y. 양쪽성 자, 뭐지?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세 가지 상태. 상평 플라즈마. 아, 상평형 그림. 플라즈마. 아, 이렇게 막 대강 설명하는 거지. 상태인데 이거 내 스타일 아닌데. 자, 상평형 그림이야. 그런데 상평형 그림인데 그 화평. 벌어진 상평형. 벌어진 Y. 이렇게 Y 모양인 거 물이야, 물. 아니지요. 맞아. 맞아. 또 Y 아니야, Y? Y? 니네 Y 졸라 못 쓰잖아. 이렇게 못 쓰잖아. 저 뭔 Y 소리, 저 존댓말 Y 쓴- 이렇게 Y 왜 쓰- 이렇게 써요? 그럼? 아, 넌 그렇게 쓰냐? Y 이렇게 쓰잖아. 오. 자, 너만 그렇게 쓰. 자, 이게 누구, 아니, 시험이- 누구 상평형 그림이라고? 물. 물 상평형 그림이야. 와다. 물만 이렇게 생겼어. 야! 물만 이렇게 생겼다고. 네, 당연하죠. 집중. 네, 당연하죠. 자, 이제 그 다음이야. 그러면 아까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도대체 1몰랄 농도당 외울 거야? 얼만큼이 높아질까? 끓는 점 오름. 자, 1몰랄 농도당 0.51도씨가 상승합니다. 0.5. 이런 걸 뭐라고 하니? 끓는 점 오름 상수. 와, 정상. 끓는 점 오름 상승. 상수. 근데 상수는 근데 안 받아. 자, 지금 여기는요. 얼마큼이 떨어지니? 상수는 외울 필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 화학을 배웠는데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물에 끓는 점이 얼마나 올라가나도 모르고 얼은 점이 얼마나 떨어졌나도 몰라. 아는데 상식이잖아요. 그니까. 그쵸? 그럼 외울 필요 당연하지. 없죠. 상식이지. 이해를 해야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 쉣. 우와. 오, 쉣. 선생님, 방금 선생님 신발에. 뭐야, 선생님 신발에 눈곱 떨렸는데? 다행이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끓는 점, 오름 상수, 어는 점, 내림 상수는 이거는 화학을 배운 사람 필수야. 끓는 점, 오름 상수 1몰랄 농도당 0.51도씨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상수니까 K고요. 끓는 점이니까 T. KB. 소네. 자, KB가 얼마라고요? 0.51도씨 퍼 몰랄 농도. 개미가 그러니까 KB 손해보여. 1몰랄 농도당 0.51도씨 상승. 상승. 자, 어는 점, 내림 상수 K, K. 얼다 F. 오케이. 어떻게 알았어? KFC. 오. 프리징. 아우씨. 그러면 뒤에 있다 버릴게요. 왜 꼭 그 죽여야 돼? 저 이제 시험에 먹는다고 하니까. 머리 아파. 그래, 자, 그럼 봐. 중요한 단백질이야. KF는 얼마라고요? 닥쳐. KF는 1.86도씨 퍼 몰랄 농도. 근데 왜- 누가 훨씬 더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왜 저게 네, 더 근데 많이 0.52 아니었어요. 아, 니네 5.2로 배웠어요? 저희 그 프린트에 0.52였는데요. 아, 옛날 교육과정은 0.52도시고요. 바뀐 교육과정은 0.51도시예요. 5위로 하시죠. 솔직히 윤범이 시험 보는데. 나도 5.2로 하고 싶어, 이거. 나누기 5일 안 돼. 오이. 어이. 어이, 이 새끼 죽는다. 이런. 자, 그건 알아둬야 돼. 바뀐 교육과정은 0.51도시고요. 네. 바뀌기 전 교육과정은 0.52도시야. 어제 그 문제편에 상관없지 않아요. 그걸 왜 물어본 거야 그러면? 아니 근데 뭔가 좀 신경 쓰여. 아, 좋아요. 자, 그런데 봐봐. 그 예를 들어볼까요? 물에 끓는 점은 몇 도씨죠? 100도씨 1기압에서 100도씨. 굿자. 그런데 1기압에 있어.
1몰랄 농도 설탕물은 끓는 점이 몇 도시야? 이렇게 100점. 물어본다고. 110. 100.52도시라고요. 오케이? 네. 그럼 1몰랄 농도 설탕물의 어느 어느 점은 점은 몇 마이너스 도시야? 0.86. 오, 굿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였는데 2개가 됐죠.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몰수비란다. 물에 들어갔는데 쪼개졌어. 2개가 됐죠. 이온화. 죄송합니다. 그럼 몇 배의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2배. 이게 바로 뭐냐면 설탕은 비전해질이죠. 네. 이온화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근데 소금은 돼요. 들어간 짠! 개수가 중요한 거야. 저기 막 4살짜리는 1,000원짜리 10개가 더 좋잖아요. 10,000원짜리 한 개보다. 제가 그 동생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중요한 거야? 이게 니네 시험 문제 포인트야. 똑같이 1몰랄 농도인데 NaCl 수용액이야. 그럼 이때는 어느 점이 몇 도시가 되겠니? 자, 들어갈 때는 1몰랄이었어. 나올 때 근데 2몰랄. 그렇지. 얘는 2몰랄이 된다가 아니라 2몰랄의 효과를 보는 거야. 오케이? 야, 소금물이 야 갑자기 농도가 2배가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크리티컬 느낌. 아니면 이렇게 나오죠. 왜 이온의 총 이온의 농도. 이렇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86에 몇 배만큼 떨어지죠? 2배. 마이너스 3.72. 2분의 그러니까 자, 여기다 한마디를 더 붙인다면 비전해질일 때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몰수에만 배려하죠. 근데 전해질이면 2배의 효과를, 3배의 효과를 보는 거잖아. 네. 오케이? 똑같이 1몰랄이라고 해도 누가 효과가 더 좋아? 설탕이야, 소금이야? 설탕. 소금. 아 설탕은 소금 헷갈렸어 진짜. 소금이. 소금이 NaCl. 자, 설탕. 그럼 이제 이거 알아야 되겠네. 그럼 너네 봐봐. 몰랄 농도 구하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네 당연히 알아요 이미. 몇 몰랄? 이미 알아요. 아,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투압. 일단 말죠. 삼투압은 가야 돼. 너네 엄마가 배추에 소금 뿌리는 거 알아 몰라? 배추 김치 담을 때 나는 김치를 안 담으니까 막수 타야 되는데. 아, 저 새끼 진짜. 씨. 자, 진짜인데. 소금에 아니야 배추에 소금을 막 착착착착 뿌리면 저한테 부르시는데. 배추에 있는 물이 어떻게 돼? 맞아요. 쭉 빠져나오죠. 맞아요. 그게 삼탑 현상이에요. 오. 그러면 배추 안쪽은 저농도고 배추 바깥쪽은 고농도. 고농도. 그래서 김치가 자. 짠 거죠. 삼투 현상이란 저농도에서 어디로? 고농도로. 고농도로 누가 이동하는 원자들 거야? 막 분자들이 이동하는 거. 얘가 중요한 거야. 네. 물만! 물이 뭐야? 용매죠, 용매. 네 용매죠. 용매. 소금이 용매. 용매만 이동하는 현상이야. 그런데 아니 그럼 설탕은 왜 못 가나? 소금은 왜 못 가나? 그 이유가 있죠. 그 배추 세포막에 구멍이 있거든요. 졸라 조그만해. 어, 그러니까. 설탕은 있다만 한데 물이 요만해. 아. 그럼 누구만 이동할 수 있는 거야? 물. 물만. 물. 그럼 이렇게 반만 추가하는 음막을 뭐라고 하는 거야? 반투막. 반투막 또는 반투과성막. 가만히. 그런데 봐라. 너네 거름종이는 물도 통과하고 설탕도 통과하죠. 당연하죠. 그런 걸 전투막. 전. 전부 투과하는 막. 실제로 있는 말이야. 그래요? 자, 중요한 겁니다. 삼투 현상이란 반투과성막을 통해서 저농도에 이거 중요한 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만 이동하는 거. 그렇지. 물만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너 봐봐. 저농도는 상대적으로 물이 더 많죠. 네. 그럼 물이 이쪽으로 가면 여긴 농도가 높아지고 여긴 농도가 맞아요. 낮아지죠. 그럼 언젠가 중성. 둘의 농도가 같아지겠지. 중첩이었어 이 새끼야. 자, 중상. 양쪽의 농도가 어떻게 되려는 현상? 평형되는 같아지려는 평형 현상. 상태. 그런 거를 삼투 현상.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얘가 이제 물이 이동하잖아. 그럼 물이 이동하는 걸 막으려면 힘이 들어가겠죠. 네. 네. 그걸 막을 때 생기는 압력. 그게 상투막. 삼투압이야.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무슨 여기가 반투막이 이렇게 있어. 꼭 진짜. 그리고 물 왼쪽이 아이고 씨 그림 봐라. 물 왼쪽이 저농이고 오른쪽이 고농이면 진짜. 잘 들어봐. 진짜 유리관. 잘 들어봐. 그냥 이렇게 놓으면 저절로 여기는 낮아지고 여기는 어떻게 돼? 높아지죠. 그럼 이렇게 되지. 그러면 옛날에 어떤 아저씨가 여기다가 압력계를 가해갖고 막 눌렀어.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때 압력이 얼마나 찍힐까? 그거를 맨날 측정해서 공식을 하나 얻어내. 누가? 멘델리에프. 호프가. 반트리오. 반트호프가. 반트오. 그래서 이 반호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아저씨가 그거 압력을 무슨 압이라고 한 거야? 삼초압이라고. 이름을 그따구로 줬대. 반호프 그 사람 이름인데? 아니, 네 이름이 왜 그따위야? 왜 지우지? 막 이런 거 똑같은 거야. 엄마 그렇게 지워줬는데. 자, 그러니까 삼초압이죠? 삼초압은 기호가 파이예요. 어. 압력이니까 필 것 같은데 이건 고전화학이라 이 사람을 그대로 이 사람이 쓴 걸 그대로 써주는 거야. 그럼 삼초압 파이는 전홍하고 고농 양쪽에 농도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삼초압이 커지겠네? 하나죠. 그러면 몰농도거든 이거? 근데 지랄하고 이 사람이 또 그때는 몰농도를 M이라고 안 썼어. concentration에 C라고 썼어요. 진짜. 그래서 C. 그 다음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힘들겠죠. CT? 거기다가 CRT. CRT? RT? R 뭐야 R? 기체 상수. 그쵸. 9.082. 그치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 082. C가 뭐라고요? 농도 차이야 차이. 왜 농도 차? 그것도 봐봐. 이쪽은 라지 1몰이고 이쪽은 라지 1몰이야. 농도 차이가 없죠. 근데 시험 문제. 여기가 설탕이고 여기가 소금이야. 그럼 농도 차이가 1몰 차이 나는 거야. 왜? 소금은 몇 배 효과를 본다고? 2배. 2배 효과를 본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1 대입하는 거야. 그럼 만약 소금 2몰이야. 그럼 얘는 몇 배 효과를 본다고? 4몰. 2배니까 4몰. 그러니까 여기는 빼기 3. 뭔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서 포인트가 또 이거야? 포인트.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온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아? 자, 3초 파이널 CRT 하나만 하고 배웁니다. 자, 3초 파이널 CRT죠. 네. 자, 몰농도 공식이 뭐라고?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나 대입할 수 이거를 있겠네요. 대입할 거예요. 그럼 얘는 부피분의 nRT가 파이 V. PV는 NRT. 굿자! 파이는 P. 자, 그럼 파이 V는 nRT죠. 자, 몰수에다가 화학식량분의 질량 대입할 거야. 자, 이거 대입할 겁니다. 이거 몰수, 몰수, 몰수. 그래서 분자량은 파이 곱하기 V분의 스몰 w RT. 알아 몰라? 알아요. 그 변형식으로 나왔었어요. 당근이죠. 자, 그럼 봐. 이번에 DRT. 이게 기체였다면 이게 P로 바뀌죠. 예. 그럼 기체 압력과 부피와 질량과 온도를 알면 분자량을 구할 수 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미지의 고체 용질을 물에다가 녹였어. 그래서 3초압을 측정하잖아요? 그럼 그 기체, 그 물질의 뭐를 알 수 있어? 분자량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압력은 압력을 재는 기구가 있죠. 온도도 온도를 재는 기구가 있죠. 질량도 질량을 재는 기구가 있죠. 부피도 부피를 재는 기구가 있죠. 그러나 분자량은 사람이 약속한 값이야. 약속. 그럼 재는 기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값을 이용해서 분자량을 계산하는 게 그래서 맨날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말 들었어? 네. 당연하죠. 자, 3톱은 몰농도에 비례하죠. 당연하죠. 용질의 종류하고는 관계가 없어. 없어요. 몰수. 그런데 꼭 시험 문제가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소금. 전해질, 소금. 몇 배 효과? 2배 효과. 오케이? 진짜 그 문제 풀 때도 2배 효과해서 풀어야 돼요. 당근이죠! 왜 그걸 몰랐던 거야? 요즘? 왜? 근데 진짜 왜 그걸 몰랐던 거야, 유구나? 얘기 안 했는데요. 그게 포인트인데요? 유구나? 그래, 유구나. 유구나? 너희 쌤 설마 이영호 쌤이니? 유구나? 왜 지랄들이야. 유구나. 근데 진짜 유구나. 유구나? 태정아. 그렇게 스트리밍 그럴 리가 있나요? 준이야. 그럴 리가 있나요? 대준이스 말하는 거.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그런 걸 설명을 안 했다면 설탕, 포도당 이런 것만 나오겠죠. 비전이지. 영호. 2배 효과, 3배 효과를 설탕 안 했다면 세배 효과는 있어요, 그럼? MgCl2 그럼 MG 하나랑 ClCl 3배 영화만 효과 그래슈. 영. 다 그런 거야. 문제가. 이전. 자, 이거 너 이제 주말에 이거 풀고 뭐? 모르는 거 찍어서 보내고 너 오케이. 시험 아니야?
그러니까. 네? 의자 내 시험이야. 금요일 그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좋겠다. 방학이었어. 자, 여러분. 누구 거야? 그러지? 너네들도 이거 다 풀어서 다 풀어요. 네, 목요일 날 가지고 오세요. 다 풀어요? 다 풀어. 자, 이거 목요일 날 이거 숙제야. 다 풀으려고요? 네, 다 풀으라고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왜 너무 이런 존경스럽습니다. 왜 이런 걸까? 아,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네? 아, 어디만 푸냐면 기체 풀지 말고 그 용액 있죠? 이게 단원이 자, 앞에 너네도 이거 얘기 안 해주고 안 풀잖아. 네. 그러니까 다 풀면 돼요. 넌 다 풀어야지. 문제가 두 파트로 나뉘어 있어. 문제, 답, 문제, 답. 그런데 문제 단원이 기체랑 지금 용액의 총괄성이 있어. 여기도 기랑 용이 있어. 그럼 용만 푸는 거야? 용답이 있어? 그럼 봐. 지금 이게 이제 보여주는 거야. 앞에 거는 54페이지. 숙제 써주세요. 네, 쓰려고요. 예, 감사합니다. 54부터 57까지 16문제야. 앞에 거는 아 그래요? 54부터 57까지. 뒤에 거는 똑같아. 뒤에 거는 51부터 54까지. 51부터 54까지. 이건 프린트 숙제야. 아빠. 왜 그래, 왜? 아니 이거 모르는 뭐가? 이거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 뭐가? 이름이 싫어. 자, 윤범이도 풀어가지고 갖고 와야 돼. 윤범아, 니네 목요일날 프린트 안 갖고 온 니네 그거 다 백기라고 한다. 네. 야 인서야 엄마 바로 오래. 이거는 내 친구야. 안녕히 계십시오. 잘 가. 안녕하세요. 그렇구나.